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SOC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발전의 계기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고흥 파령산의 편백숲을 소개합니다.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에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새로운 관광 테마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해양 레저 스포츠 분야 체험형 관광시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우선 추진 사업 95건을 확정했습니다. 모두 56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삶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산이 주는 느낌은 남다릅니다. 특히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편백향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고흥 파령산의 편백숲으로 떠나봅니다. 우거지고 빽빽한 편백나무 숲으로 신비로운 산책길이 눈에 띕니다. 파령산 일대 460헥타르에 조성된 편백숲은 지역민의 자산이자 방문객들의 쉼터입니다. 찌든 일상 속에서 벗어나 즐기는 숲속 탐방은 향긋한 산내음으로 시작합니다. 파령산은요, 오시게 되면은 편백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피톤치드로 해서 건강과 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림은 행복한 장애물이 돼주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자락은 다친 마음까지 탁 트이게 합니다. 완공을 앞둔 편백치유센터에서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설 곳곳에서 은은하게 내뿜는 편백향은 벌써부터 방문객들의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기분 좋은 땀방울이 마를 때쯤 마주치는 고즈넉한 미술관은 또 다른 마음의 안식처. 폐교를 거쳐 지역의 대표 명소화된 미술관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미술관에는 연간 7, 8번의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 오면은 참 신선하다, 새로운 작품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색을 가득 담은 이곳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더욱 빛내줍니다. 때묻지 않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순리를 따라 걷게 되는 고흥 파령산. 받는 것 없이 품어주는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 오늘 또 방문객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광주 전남 지역의 주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호남의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호남 발전의 계기를 빼앗는 문재인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요구액의 95%가 삭감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85%가 삭감된 광주 안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낭만 밤바다 이후 새 관광시장 테마 창출을 위해 체험형 투자 유치를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2012 세계박람회 이후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과 여수 밤바다 낭만 관광 콘텐츠로 1000만 방문객 시대를 맞고 있지만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이 과제라고 분석하고 체험형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화양반도를 중심으로 한 800억 원 규모의 오션 퀸즈파크 등 대규모의 체험형 시설 투자 유치와 함께 웅천 신도심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섬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도로와 교량입니다. 접근성은 크게 나아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른바 개발에 따른 새로운 소외 지역이 생겨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입니다.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완도군 신지면. 관광객이 몰리는 해안가 명소와는 달리 면사무소가 위치한 상가 지역은 썰렁합니다. 한때 하루 30명 이상이 찾던 이발소는 손님 한두 명이 고작이고 40년 넘게 거리를 지켜오던 상점은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가 놓인 뒤 10년 만에 거의 모든 상가들의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리 댐시로는 더 워낙 없고 그렇게 나이도 먹고 그렇게 치였어요. 외곽 도로가 뚫린 농촌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구 감소에다 그나마 마을을 지나던 차량과 인파마저 줄면서
상가마다 울상입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자기가 사기 편한 대로 가서 움직이기 편한 대로 가봅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규 노선의 도로와 다리가 개통되면서 생겨난 이른바 신소외 지역으로 주민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소외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묘수를 찾는 데 안간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야지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열악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데다 활성화 대책의 사전 실효성 검증이 쉽지 않아 신소외 지역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도 우선 추진 사업으로 전남 창업지주회사 설립 등 95건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39건, 서민시책 21건, 기타 현안 사업 35건으로 모두 5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오는 4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여수지역구 윤문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알 권리와 저감 지원 조례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소송을 새로 준비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사업장이 늘고 있고 노사 간 대화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15개 기업. 기아자동차뿐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사업장들에서 수년째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1심에서 수십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하고 2차 소송을 진행 중인 노조도 있습니다. 지금 판결 났던 것은 이제 고법으로 2차 2심을 하고 있고요. 2차 1심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아차 노조의 이번 4천억 원대 승소 등 노조들의 잇따른 통상임금 소송 승소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새롭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려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일부 노사 간에는 통상임금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 전에 단체 협약으로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가면 노사 간에 서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가지고 교섭 테이블 안에서 충분히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안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노사관계 악화나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 속에 정부는 통상임금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회계연도 재정 여건과 채무 부채 등 9개 분야 59개 항목에 대한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시 살림 규모는 8,54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3억 원이 늘었으며 시는 또 지난해 시채무액이 256억 원으로 1인당 채무액으로 따져보면 16만 5천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의 상생발전을 이끌어갈 실무협의회가 가동됐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대는 지난 6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남중권 권역재활병원 건립과 여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12개 안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전남대 여수캠퍼스 인구 증가 시책 참여와 해양 레저사업체 연계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구축, 또 해양 레저산업 관련 학과와 산단지역 맞춤형 학과 유치 등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수영부 코치 46살 문모 씨가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고소와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수영부 선수 3명에 이어 과거 해당 코치로부터 수영을 배웠던 선수들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법정 관리와 조선업의 장기 침체 속에서 해남의 대한조선이 수주 잔량을 늘려가는 등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1만 5천 톤급 유조선을 집중 생산하면서 특화된 기술력으로 올해만 7억 달러 규모의 일감을 확보했는데요.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조선 부두 암벽,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운영될 유조선의 막바지 의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골리앗 크레인 2대가 번갈아 움직이는 도쿄에서도 비슷한 유조선 2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습니다. 11만 5천 톤급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면서 대한조선은 같은 선종의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같은 선형을 생산하면 설계비는 그만큼 줄고 기술력은 갈수록 높아져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일감은 2년 조업 물량인 18척, 이 중 70%가 넘는 14척이 같은 선종입니다. 지속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제일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고객이 먼저 찾는 전남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중형 조선소로 성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정 관리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을 딛고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임직원들의 고통 분담이 있었습니다. 정시 조업을 통해 생산성을 1시간가량 높였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채권단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법정 관리 등 수차례 경영 위기를 이겨오는 과정에서 직원들 스스로 일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올해 수주 잔량을 늘린 유일한 국내 조선소가 된 해남 대한조선. 11만 5천 톤급 유조선 분야의 세계 최강을 목표로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발표한 결과 광양시 합계 출산율은 1.586으로 전년도 1.835에 비해 0.249나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했던 광양시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나주시에 뒤지면서 평균 연령 39.3세의 젊은 도시라는 유명세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한편 광양시의 인구는 지난해 15만 5,580명에서 올 들어 7월 말 15만 2,565명으로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지역 폐류 자원의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 사업이 강화됩니다. 순천시와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순천만 갯벌 폐류 자원 조성 협약식을 갖고 순천만 습지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조개 등 폐류 자원 조성을 위해 정책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또 수산생물 방류와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추가 예산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해 이달 말로 연기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 집행도 다음 달 이후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이미 확보된 33억 원의 도시재생 예산에 정부 공약 사업에 맞춘 추가 사업비 확보와 함께 광양읍과는 별개로 광영동 등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